15페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요거 stopdir3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cp 복사 stopdir2 슬래시 아스테리크, 이 와일드카드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을 stopdir3에 복사해라, cp. 그러면 와일드카드 패턴에 해당한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stopdir3, 이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make 디렉토리 mkdir 했으니까 이 디렉토리 안에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때 이 패턴에 일치하는 것만 복사가 되니까 저 stopdir2 자체는 아니야. 왜냐면 슬래시 다음에 아스테리크 stopdir2 슬래시 뭐뭐뭐 이게 복사가 되는 거지 stopdir2 자체가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아스테리크 부분에 뭐뭐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와일드카드 패턴에 파일이나 디렉토리 구별 안 해요. stopdir2 아래에 파일도 있을 수 있고 디렉토리도 있을 수 있죠. 다 일치해. 와일드카드 패턴은 파일, 디렉토리 구별 안 해. 다 일치해요. 그래서 파일도 복사하려고 시도하고 stopdir2 아래에 있는 파일이나 서브디렉토리나 다 복사하려고 시도해요. 와일드카드 패턴에 일치하니까. 그런데 그냥 cp 명령은 디렉토리를 복사 못해. 그래서 와일드카드 패턴에는 디렉토리가 일치하지만 복사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cp 명령으로 디렉토리 복사, 그냥은 복사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명령은 비록 와일드카드 패턴은 디렉토리 이름하고도 일치하지만 이 cp 명령을 이렇게 사용하면 디렉토리는 복사가 안 돼. 그래서 파일만 복사가 돼요. 디렉토리를 복사하려면은 -r 옵션이 있어야 디렉토리가 복사가 돼요. -r 옵션을 안 주면 디렉토리 복사는 실패해요. 에러가 발생하고 디렉토리는 복사가 안 돼요. 그런데 디렉토리 복사 샵 1번 뭐가 1번이냐면 첫 번째 적어주는 게 원본 디렉토리 경로명, 마지막으로 적어주는 게 생성될 디렉토리 경로명. 생성될 디렉토리 경로명이니까 이게 없을 때예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면 여기 ls-l 하면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출력이 되죠? 여기에 stopdir4가 없어. stopdir 1, 2, 3까지 있죠. 그래서 cp-r stopdir3 stopdir4 stopdir3는 있어. 여기. 그런데 4는 없어. 즉 마지막 적어준 것이 디렉토리명이고 그게 없다. 없으니까 디렉토리명인지 뭔지 모르네. 없으니까. 아무튼 마지막 적어준 게 없다. 그 경로명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원본이 그대로 복사돼서 이 마지막 적어준 그 경로명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즉 stopdir3하고 똑같은 내용의 stopdir4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r 옵션을 줬기 때문에 이게 파일이어도 똑같은 내용의 파일이 복사가 되고 이게 디렉토리여도 똑같은 내용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파일이든 디렉토리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고 나니까 stopdir4가 생겼고 stopdir4 내용을 보면 stopdir3하고 똑같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디렉토리 복사 샵2 이 마지막에 적어준 요 경로명 여기 생성될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 경로명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디렉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때 그게 샵2야. 마지막 디렉토리가 아까 샵1은 마지막에 적어준 요게 없어. 없으면 이게 생겨요. 원본이 파일이었다면 생기는 것도 파일이고 원본이 디렉토리였다면 생성되는 것도 디렉토리지. -R 옵션을 줬으니까 디렉토리도 복사할 수 있으니까. -R 옵션을 안 줬으면은 파일은 복사할 수 있어도 디렉토리는 복사 못하고 에러가 났겠지. 자, 샵2는 마지막으로 적어준 게 있어. 그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적어준 디렉토리 아래로 복사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subdir5를 mkdir subdir5 만들었어. subdir5를. 그리고 cp-r subdir4 subdir5 아까하고 다른 점은 얘가 있다는 얘기죠. subdir5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사한 다음에 subdir5 내용을 ls-l 하면 디렉토리 이름 적어주면 디렉토리 내용이 보이죠. 그 아래 뭐가 있는지. subdir4가 여기 이 안에 생겼죠. 이렇게 마지막 적어준 디렉토리가 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복사가 돼요. 그 아래로. 이게 디렉토리 복사 샵2. 파일 복사도 그렇고 디렉토리 복사도 그렇고 한 번에 하나씩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복사할 수 있어요. 파일도 그렇고 디렉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적어주는 게 원본인데 원본 1, 원본 2 여러 개 적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타겟이야. 근데 원본이 여러 개면 마지막으로 적어준 게 디렉토리여야 돼. 그래야 이 원본 여러 개가 마지막에 적어준 디렉토리 아래에 복사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적어준 게 없어. 그러면 이걸 실행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 이게 A고 이게 B고 C라고 합시다. 그럼 A를 복사해서 C를 만들고 B도 복사해서 C를 만들고 그럴 수가 없잖아. 에러가 나요. 이렇게 원본이 여러 개인데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이미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다. 없는 거다. 그러면 에러예요. 못한다예요. 원본을 여러 개 적어주었을 경우는 반드시 마지막에 적어준 이 타겟 디렉토리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그 여러 개 적어준 원본 여러 개가 이 목표 디렉토리 아래에 복사돼서 생겨요. 그리고 이 원본 디렉토리도 복사가 되고 똑같고 이게 파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이 파일들이라고 해도 똑같아. 이 마지막 적어준 게 있어야 돼. 디렉토리이고. 그럼 그 원본 파일들이 이 마지막 적어준 디렉토리 아래에 생성돼요. 원본으로 적어준 게 디렉토리면 역시 이 타겟 디렉토리 아래에 복사가 돼서 생기고. 잘 이해하기 바래요. 자, 여기 실습. 지금 여기 보면 ls-l subdir5 그러면 subdir5 아래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여줘요. 이게 있대. subdir4 하나만 들어있대. 그 상황에서 subdir1, subdir2, subdir3 세 개죠. 세 개를 subdir5에 복사해라. subdir5가 있으니까 없다면 에러인데 있으니까 에러가 아니에요. 복사하고 나서 subdir5 내용을 보면 1, 2, 3도 여기에 생겼죠. 이렇게 돼요. 그 아래에 복사가 돼요.
이게 원본이 디렉토리가 아니고 파일에도 똑같아. 그 파일이 subdir5 아래에 복사가 돼요. 자, 73번은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일단 백업. 좀 삭제 실습이라서 삭제하기 전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요 명령으로 압축하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적어준 테스트 1이 이게 압축할 디렉토리고 요거 테스트 1 언더바 백업.tgg 이게 압축 파일 이름이에요. 이 압축 파일이 생성이 돼요. czf 이게 생성하라는 말이에요. 압축 디렉토리를 압축해 가지고 요 압축 파일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압축만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요 부분에는 CZF 앞에 대쉬를 안 붙였는데 여기 화면 캡처를 보면 CZF 앞에 그 대쉬를 붙였죠. 이게 둘 다 괜찮아. 오케이. 오타 아니에요. 대쉬를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둘 다 잘 실행이 돼요. 자, 이 압축 백업 명령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압축해두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면 그때 압축 명령에 대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자세한 명령 하기 전에는 이거 압축 명령 이거 안 해도 좋아요. 지금은 그냥 압축해둔 것으로 만족하고 자,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삭제예요. RM 명령으로 삭제. 이건 뭐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고 따라해 보면 될 거야. 여러분 읽고 해보기 바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23페이지까지 쭉 읽어보면서 실습하면서 외우기 바래요. 그리고 24페이지부터는 이제 따라해보기 실습이 아니고 이제 명령어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습에 해당할 수도 있지. 자, 한 15분 정도면 뭐 실습하는데 뭐 적절한 시간이죠. 15분 정도 실습을 합시다. 아, 참, 그리고 공지사항. 다음 주 월요일 날 건너뛴 거 강의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 실습 시험을 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실습 시험 그렇게 어렵게 안 내니까. 좀 비슷하고 약간 추가되는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필기시험 본 다음에 실습시험 보고, 필기시험은 유닉스 명령. 자세히, 그 시험 범위는 자세히 공지할 거고, LMS에. 그리고 또, 지금 LMS에 공지를 했는데, 여기 설문. 오라클 클라우드 아카데미 그 전문가가, 그 직원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고 싶대. 그래서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점, 뭐, 설명해 주길 바라는 점, 아니면 뭐 그냥 질문, 뭐, 부탁, 기타 등등 아무거나 오라클 클라우드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여기 설문 문항 하나인데 이 하나에다 그냥 자유롭게 등록을 하면 되고 설문이지 과제가 아니에요. 뭐 나는 질문할 거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일 아침까지 답장을 하기로 했어서 오늘 등록할 학생은 오늘 자정까지 혹시 뭐 내용이 있는 학생은 등록해 주면 내가 오라클 클라우드 전문가한테 전해 줄게요. 오케이, 실습을 합시다. 자, 명령어 기초 부분을 봅시다. 자, 윈도우즈 디렉토리 구분 문자에 함정이 있는데 윈도우즈 경로명에서 디렉토리 구분 문자가 이 백슬래시라고 읽어요. 백슬래시 문자고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거. 자, 유닉스 디렉토리 구분 문자는 슬래시. 저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윈도우즈 경로명 입력할 때 이 백슬래시 기본 구분 문자 백슬래시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백슬래시 대신 슬래시 문자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딩할 때 그래요. 그래서 그 함정 때문에 이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슬래시 문자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무슨 함정이 있냐면 바로 이 버그 백슬래시 t, 백슬래시 n 이게 탭 문자, 줄바꿈 문자잖아. 그래서 이게 백슬래시 t를 탭으로 변환해버리고 백슬래시 n이 줄바꿈 문자로 변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그렇죠. 또 파일명이 탭 emp, 줄바꿈 문자 ew 이렇게 바뀌어요. 버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백슬래시 대신 슬래시를 구문자로 사용하는 걸 허용을 하는 거야. 굳이 백슬래시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두 개씩 입력해주면 그런 버그를 피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굳이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코딩할 때 경로명은 슬래시로 뭐 유닉스라면 당연히 슬래시고 윈도우즈도 이렇게 슬래시 문자로 경로명을 입력해 주는 게 안전해요. 그 다음에 경로명이 슬래시 문자로 경로명이 시작되면은 이건 절대 경로고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하는 경로가 돼요. 이 루트 디렉토리라는 건 가장 꼭대기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슬래시 문자로 시작되지 않은 경로명이면 상대 경로고 이건 상대 경로라는 건 현재 디렉토리부터 시작하는 경로. 예를 들어 이거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tmp 거기에 있는 test1.c를 의미하죠. 자, 땡땡 구매 디렉토리 이거 뭐 설명했고 넘어가고 땡 이게 현재 디렉토리. 보통 경로명에서 경로명이 이것처럼 test1.c처럼 알파벳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이름만 적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되죠. 그런데 ./test1.c 이렇게 적어도 점이 현재 디렉토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test1.c가 돼요. ./로 시작해도. 그런데 굳이 이름만 적어도 되는데 왜 ./를 붙여주느냐? 보통은 안 붙이지. 이름만 적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반드시 ./로 시작해야만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이 두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 유닉스에서 실행 파일이나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때 뭔가 파일을 실행할 때 경로명을 적을 때는 이름만 적으면 안 돼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이름만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려면 ./로 입력을 해야 실행이 돼요. 그냥 이름만 적으면 못 찾아요. 실행이 안 돼. 프론트엔드도 그래요.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에서 다른 컴포넌트 임포트를 할 때 그 컴포넌트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다. 라도 ./로 시작해야 돼요. 그냥 이름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프론트엔드 뷰도 그렇고 리액트도 그렇고. 이 두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 도트 파일. 유닉스에서 설정 파일 이름은 마침표 문자, 도트 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례이지만 다들 이 관례를 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닉스에서 그 윈도우즈용 개발 도구도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닉스에서 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라서 윈도우즈 개발 도구도 이 관례를 따르죠. 그래서 설정 파일 이름, 특히 개발 도구 설정 파일들이 다 이름이 도트로 시작하지. 틸드가 홈 디렉토리라는 거, 뭐 이거 얘기했죠.
넘어가고, 뭐 이런 명령들, 이 부분 내가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RM, 삭제 명령인데, remove, R 옵션이 recursive, 거의 대부분의 유닉스 명령에서 R 옵션이 대부분 recursive를 의미해요. 재귀적이란 뜻이죠. 죄기적, 재귀. 그러니까 디렉토리 그 아래 디렉토리 그 아래 디렉토리 몽땅 이런 의미야. recursive가. 그래서 삭제할 때도 -R 아래 그 아래 아래까지 몽땅 삭제해라. 복사할 때도 -R 그 아래 디렉토리 아래까지도 몽땅 복사해라. 이렇게 아래 내용을 전부 다 몽땅 의미가 이 recursive -R 옵션이고, -F 옵션도 대부분의 유닉스 옵션에서 false예요. 또 뭐 경고하거나 아니면 yes, no 물어보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RM-RF는 뭐 잔말 말고 그 디렉토리와 그 안에 있는 내용 몽땅 다 무조건 지워버려라는 명령이죠. 자, ls 명령 옵션은 읽어보면 되겠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ls-l 디렉토리 경유명 적어주면 이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요. 이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디렉토리 내용이 아니라 디렉토리 정보가 궁금하다 할 때는 D 옵션을 줘야 돼요. 정보라는 건 이런 거. 이런 정보. 그리고 파일은 뭐 그냥 그 파일 정보를 출력하고 파일의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ls 명령의 L 옵션, 이게 long 의미인데, 자, 무엇보다도 여기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글자가 D 아니면 대쉬야. 대쉬면 이게 파일이란 얘기고, D면 디렉토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문자, 이렇게 총 9문자는 권한인데, 처음 3개는 이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 그 다음 3개는 이 파일을 소유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권한. 마지막 3개는 이도저도 아닌 기타 사람들의 권한. 그리고 이 세 글자가 각각 순서대로 R, W, X예요. R, 읽기 권한 있다. W, 쓰기 권한 있다. X, 실행 권한 있다. 해당 권한이 없을 때는 그 문자가 대쉬면 돼요. 그래서 RW 대쉬, 읽고 쓰기 권한만 있다. R 대쉬, 읽기만 있다. 읽기 권한만 있다. 셋 다 대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실행 권한이 파일일 경우는 실행 권한인데, 그게 디렉토리일 경우는 cd 명령으로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cd에서 이동. 자, 유닉스 사용자라면 이 권한 정보 당연히 잘 알아야 돼요. 나머지 옵션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그 명령이 좀 사용 방법이 좀 헷갈리는 명령이 cp하고 move 2개예요. 그런데 다행히 cp 명령하고 move 명령은 사용 방법이 똑같아. 아무튼 이거 각각 실습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주로 설명한 내용이 이 cp였지. 실습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복습 차원에서 이 설명을 읽어봐요. 이 설명들이 잘 이해가 돼야 돼. 아마 필기시험 볼 때 그 감점당하기, 이해가 안 돼서 틀리기 쉬운 문제가 cp하고 move야.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적어놨으니까 잘 읽고 이해해 보기 바라고. 무분명령. 자, CP 명령하고 사용 방법이 똑같아. 차이점은 뭐냐? CP 명령은 복사한 이후에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CP고, 무브는 복사한 이후에 원본이 없어져 버려. 그것만 차이예요. 원본이 없어져 버린다. 원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동이지. 근데 원본도 남아있고 복사한 것이 생겼다. 그거 그냥 복사고. 그거 차이지. 사용 방법은 똑같아.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원본이 없어진다라는 게 무브의 차이야. 오케이. 나머지 명령은 뭐 어려울 게 없고 읽어보면 되고. 와일드카드 아스테리크만 설명했죠. 아스테리크에서 RM 아스테리크면 아스테리크가 어떤 문자이든 다 일치하니까 슬래시는 일치 안 하죠. 어떤 이름이든 다 일치하는 게 아스테리크.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이름과 일치해요. 여기 파일이라고 적었지만 모든 이름과 다 일치해. 디렉토리 이름하고도 일치해요. 와일드카드가. 그런데 our 옵션을 안 줬으니까 디렉토리는 삭제 안 되죠. 디렉토리를 삭제하려면 our 옵션을 줘야 돼. 그리고 도트 파일. 이 어떤 이름이든 아스테리크가 다 매칭 일치하지만 도트로 시작하는 이름하고는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도트 파일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패턴은 점 아스테리크야. 자, 아스테리크가 파일명하고도 일치하고 디렉토리명하고도 일치하니까 대시 R 옵션만 주면 디렉토리도 지워지고 파일도 지워지고, 그런데 대시 R 옵션을 안 주면 비록 디렉토리 이름하고는 일치하지만 삭제가 실패하지. R 옵션이 없어서. 그리고 파일 삭제만 성공하죠. 그래서 이 명령으로는 파일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설명 안 했던 와일드카드 물음표. 이건 딱 하나의 문자하고만 일치하는 와일드카드가 물음표.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대괄호 와일드카드. 이것은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 중에 아무거나 한 문자랑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테스트 3.c, 테스트 4.c.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0-9면 0부터 9 사이에 어떤 문자, 한 문자란 뜻이에요. 즉 대괄호 안에 0, 1, 2, 3, 4, 5, 6, 7, 8, 9. 이거랑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화면 지우는 명령이 클리어.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해서 유닉스 기초명령. 이제 유닉스 뭐 백업이랄지 좀 고급 명령은 또 남았지만, 이렇게 오늘로 유닉스 기초명령 을 마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내용이 중요해요. 건너뛰었던, 안 했던 Git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Git 마지막 실습이고, 그리고 다음 주 필기는 유닉스 명령만 나와요. 자세한 시험 범위는 LMS에 곧 공지할게요. 오케이. 시간이 좀 이르지만, 뭐, 진도 다 나갔으니까 마칩시다.